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에 투자한 논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 의원 나흘 만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연일 해명에 대한 반론 그리고 의문점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파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강내구 감사가 구속됐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폐기한 걸로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남국 의원 이야기입니다. 어제 13장에 달하는 입장문 내놓았습니다. 그 해명을 했는데 여전히 의문점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한 겁니다.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그 윗선에 국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프레드입니다. 소위 말한 그 김치코인, 잡코인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고 그 뭐 믿고 아니 자기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을 해. 그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조목조목 해명했는데 의문점 여전합니다. 자, 어떤 게 있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주식 매각 대금을 가상화폐 초기 자금으로 썼다고 했어요. 근데 논란의 핵심은 위믹스입니다. 이때는 위믹스가 상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초기 가상화폐 투자라는 거는 다른 종목들을 했을 텐데 그게 과연 뭐였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또 커졌는지 그리고 결국 위믹스 투자할 때는 도대체 얼마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식 매각 대금을 K뱅크에 입금해서 가상화폐를 구매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K뱅크는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업비트 전용 은행이고 근데 빗썸에서 위믹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빗썸을 또 활용하는 은행은 농협입니다. 이 계좌에 대한 내역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늘어난 예금 10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 매도했는지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식 투자 자금 9억 원을 가지고 이 가상화폐를 구매했다 그랬는데 재산 변동 상황에서는 이 9억 원이라는 게 그대로 예금으로 전환이 됐고 그게 나중에 전세 자금을 또 썼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을 썼는데 9억 원이 그대로 남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송권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업비트가 거래소죠. 그 네. 거래소에 그 전용 계좌가 그 K뱅크에다가 입금한 거는 이체한 거는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공개를 네.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때는 이것이 위믹스가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장이 돼 있다고 해요. 네네. 그때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코인을 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이체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 위믹스는 도대체 언제 샀고 얼마치 샀느냐. 그런데 네. 어제 이것이 정치다에서 뭐 처음으로 그것을 의혹을 제기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9억 8천만 원 가량을 그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이것을 샀다고 했는데 재산 공개를 할 때 보니까는 그대로 그것이 네. 이 주식은 제로가 돼 있지만 예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가상화폐는 재산 등록을 하지 않는데 예. 그럼 재산 등록을 하지 않는 다른 것이 있으면 그만큼 9억이 빠져야 되는데 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 네. 또 여러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늘 또 김남국 의원은 또 유튜브 같은 데 출연을 해서 예. 그것이 또 말을 좀 바꿨어요. 네. 이것이 처음에 전체 자금 6억 원을 예. 이 만기가 도래해서 그것을 그 LG 디스플레이에 넣어서 이게 9억 원이 돼서 네. 이것을 투자를 했다. 예. 그리고 초기에 2016년에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해서 번 돈 8천만 원으로 네. 또 시작을 했다. 이렇게 계속 그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예. 이 말이 바뀌니까 네.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재산 변동 사항 한번 보여주세요.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에 바로 투자했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종류의 코인에 투자를 했다 그랬습니다. 좀 잠시 전에 보여주셨던 그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2021년에 주식을 팝니다. 2021년에 주식을 팔아요. 증권 9억 원이 그 다음 해에 신고할 때는 0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금이 11억으로 늘죠. 그럼 여기서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예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금이 9억 원이 다른 그 가상화폐 거래소로 넘어가서 저 돈이 9억이 빠지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11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23년 신고, 그러니까 작년분을 보면 이 중에서 건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오피스텔하고 이렇게 전세한 거 한 8억 정도 들어간 거 그러면서 예금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은 맞아요. 이 숫자가 맞는데 그러면 화폐 거래소로 갔다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갔다는 9억 원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건 여전히 의문입니다. 위맥스를 샀던 안 샀던 간에 9억 원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증권에서 9억 원이 빠졌으면 예금으로 갔고 예금이 그게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면 예금이 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자, 오늘 김남국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그 다음에 전량 매도해서 9억 8,574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6억 넣어서 3억 정도 버신 거네? 네. 이 금액이 위믹스 초기 투자 자금인 거예요? 위믹스 초기 투자 자금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를 했을 때 처음부터 위믹스 한 게 아니니까 네네네. 이 금액으로 위믹스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상화폐 투자하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주식 판 돈으로 투자를 했으면 자, 주식 팔아서 9억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럼 무슨 돈으로 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예. 김남국 의원이 그 민주당 지도부 앞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네. LG 디스플레이 판 돈 한 10억 가량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샀는데 급등을 해가지고 그거를 원금은 다시 현금화 시켜갖고 네. 통장에다 꼽아놓고 나머지 가지고 가상화폐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 내역을 정확히 밝히면요. 이게 2배 정도로 뛰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 한 2배 정도 더블을 쳐가지고 벌었다. 한 10억 정도 벌었다. 그 얘기인데, 예. 이거는 자기의 거래 내역을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LG 디스플레이를 판 다음에 그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2억, 3억, 5억 세 차례에 나눠서 업비트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 위믹스 그 코인을 사야지 네네. 그 맞는 거예요. 예. 악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디지털 에셋이라고 이 코인 전문 매체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역추적을 했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지금 그 우리 그 국내에 있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요. 원화 결제가 되는 데가 한 5군데 된다고 네네. 그럽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업비트, 빗썸, 클립 뭐 이런 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미 2022년 1월 시점에 빗썸에 이게 60만 개가 아니고 87만 개 정도의 네. 이 위믹스를 갖고 있었고요. 예. 이거를 업비트로 이체한 게 지금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으로 이 위믹스 이거를 산 게 아니라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빗썸이라고 하는 다른 거래소에 있던 그 87만 개의 그거 중에서 60만 개가 업비트로 이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팔아서 코인 샀다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다시 들어왔으면 예금 은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계좌 예금 계좌를 보면은 들어온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데 그럼 도대체 원금을 빼서 다시 넣었다 그러는데 그럼 어디다 넣었는지에 대한 그게 또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뺀 돈이 그대로 들어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금 변화를 보면은 주식 판 돈이 그대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돈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샀다면 일단 그 9억인가 이 돈이 빠졌어야 되고 그럼 다시 들어왔으면 어떤 은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행 어느 은행에 그대로 갔는지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농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10억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뭘 믿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LG 디스플레이라는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다 판 돈을 가지고 본인의 재산 거의 한 대부분일 거예요. 그걸 잡코인, 이른바 뭐 김치코인, 잡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처럼 뭐 이렇게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걸 샀을까? 정기 변호사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예. 나름대로 정리를 갖다가 해봤어요. 네네. 위믹스가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예.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네. 제일 먼저 상장된 게 빗썸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 10월 달에 빗썸에 상장됐고요. 1년이 지나서 2021년 11월 달에 코빗에 상장되고 코인원에는 12월 달에 상장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22년 1월 11일 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비트에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위믹스 가치가 네. 개당 7,5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예. 80만 개 하니까 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얼마였습니까? 15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60억을 갖다 더하니까 75억의 재산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예. 그런데 60억이면 전체 재산의 80%라고요. 그런데 숨겨져 있던 전 재산의 80%를 갖다 숨겨놨다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갖다 한 건데 네. 그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2021년 1월 달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그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10억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그 2월 달에 그 다음 달에 업비트에다가 다시 그 돈을 보내서 그때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갖다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업비트가 상장된 시점이 예. 2021년 2월 달이 아니고 2022년 1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장되지도 않은 곳에서 그 위믹스를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업비트가 상장된 날인 2022년 1월 11일 작년 1월 11일 날 빗썸에 있었던 그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가 예. 업비트로 옮겨지게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계좌가 예. 그 업비트 계좌인데 업비트 계좌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빗썸 계좌를 갖다가 까야 되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을 돌리면서 지금 회피하는 것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 지금 아까 유튜브 보셨습니다만 위믹스에 바로 한 건 아니고 다른 코인 하다가 그 돈에서 이제 위믹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이 안 됐으니까 바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자신의 전 재산을 그럼 코인에다 투자를 했을까? 뭘 알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코인을 했고 거기에 좀 집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좀 쉽게 이해가 돼요. 자신이 전세 자금으로 6억으로 있었는데 이 6억을 빼고 월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6억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샀고 네네. 그래서 3억 정도 벌었고 그래서 9억으로 다시 코인을 샀는데 이 코인은 여러 가지를 산 거예요. 위믹스도 사고 네. 이더리움도 사고 다른 코인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억 이상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금을 다시 현금으로 예금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신고 전에 다시 현금 9억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비슷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수익이 났던 그 돈으로 계속적으로 코인을 했고 그 코인이 이제 한때 60억까지 갔다는 것이지 네. 김남국 의원이 60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지금 한 9억 얼마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아마 9억 정도 코인을 로 수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돈을 왜 많이 벌었냐라고 비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눈높이에 봤을 때 네. 굳이 국회의원이 좀 더 국민의 민생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예. 이런 돈벌이를 했다라고 하는데 비난은 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공직자 재산 신고에 아직 코인이 안 들어갔으니까 네네. 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한다면 빨리 국회의원들이 공직자 신고법을 개정해서 코인 다 넣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김남국만 비난하지 말라. 국회의원들 지금 전수조사해서 코인 다 까봐라. 예.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어느 의원이 부동산 투자해서 몇 배를 벌었더니 그 사람 자금 출처 되세요. 예금 거래 내역 다 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과 불법적인 부분 또 도덕적인 부분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인이 법적인 것만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본인이
가난한 정치인, 청년 정치인, 근검한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대한 배신감이 국민들에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요. 자, 김남국 의원 내 돈으로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서 했다. 한번 보시죠. 가상화폐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16년 2월경부터 어쩌다가? 그 당시에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왜? 청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의 붐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를? 8천만 원 정도 어디다가? 투자했었습니다. 이더리움에.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거예요, 처음에? 그 당시 모을 때는 이제 제가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예, 제가 직업으로서 제 알겠어요. 돈으로 이제 내 돈 내투한 겁니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요. 변호사니까 내 돈 내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 개인 유튜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만 원이 절박하다. 후원을 독려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했던 절박함의 기도 100만 원. 다음 달에는 1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이걸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8천만 원을 이더리움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좀 제기가 돼요. 1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었던 가난한 변호사가 절박함이다.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승민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형편이 좋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반해서 이제 그동안 코인 투자에 이제 투자한 돈의 규모나 액수 같은 면들이 상당히 좀 과거의 발언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좀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어쨌든 거래 내역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돈의 그 흐름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뭐 지금 지도부 앞에서는 뭐 본인이 투자를 했던 것과 원금을 회수했다라고 하는 그 절차들을 상세히 소명을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언론 측에는 먼저 공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의혹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빌미를 본인이 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사실 뭐 김남국 의원을 뭐 일종의 두둔하는 발언으로 김남국 의원이 검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흐름도 저는 좀 포착이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이런 발언은 당에서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당에서 해서 굉장한 지탄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과거의 수입이 얼마였냐, 검소했냐 예. 이거를 저희가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인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정황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뭐 코인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취해왔던 스탠스 이런 부분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네.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소명해야 된다. 예. 이 의혹을 본질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모아도 전셋집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현실, 복권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보시죠. 앞으로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아주 사소한 것도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을 많은 분들이 사려고 하는 이유는 그 월급을 평생 모아도 전셋집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현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민생 문제,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해서 정말 복권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좀 덜 경쟁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예.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급을 평생 모아도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데 복권 없이 살 수 없는 사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한 거는
자신의 복권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요, 과거에 그 노영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파트 2채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 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그 문제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여기가 북한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세게 다뤄야 된다. 그 이제 다세대 그러니까 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저렇게 했다?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뭐 신고 안 해도 되는 거니 괜찮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조선일보가 최초 보도한 것은 뭐냐면요. 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업비트라고 하는 그 거래소에 있는 김남국 명의의 지갑에 그 시세가 제일 잘 나갔을 때 60억 원 정도 그게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언제 얼마를 샀는가, 어디서 샀는가 이것만 밝히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좀 봐야 될 것이요. 이게 이제 빗썸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장됐으니까 빗썸에서 사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되는 건 2020년 10월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만든 위메이드라고 하는 개인 회사가요, 이른바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걸 합니다. 이 프라이빗 세일은 뭐냐면요, 이 상장하기 전에 특정 고객에게 특정 가격으로 좀 우대해서 이걸 판매하는 거예요, 코인을. 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개당 얼마에 판매했는지 이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는데 2020년 6월부터 넉 달 동안 이 위메이드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때 이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취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걸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김남국 의원 문제에 너무 이렇게 가볍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이거 이재명 대표 리스크나 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계속 방어를 하면서 어떻게 검소하게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 게 뭐가 잘못이냐, 뭐 범법행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일단 범죄 혐의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봐야 돼요. 이것이 거래소에서 FIU로 이렇게 넘어가고 FIU에서 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다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FIU 같은 데는 3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AI가 선별을 합니다. AI가 이상 징후를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를 더 거쳐서 검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로 간 것이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건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그러면 검소하게 해서 이렇게 뭐 돈을 벌었는데 거기 왜 그 비판받을 거냐 하는데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이 가격이 올라가고 했으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주식과 이건 다릅니다. 주식은 산업과 연결이 돼 있죠. 경제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듯한 그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 불안하지만은 이 배당률은 높은 것 같은 이 위믹스에 이렇게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투자를 전 재산을 가지고 다 거기다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이게 정치적인 그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이 계속 그 전에 뭐 후원금이 뭐 모자란다고 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시키는 대로 뭐 한 푼 줍쇼 해서 300명 중에 최대 후원금을 모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그때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했던 젊은이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죠. 그 박탈감이요. 그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의원 매일 라면만 먹는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 뭐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만 가난 코스프레 이런 것들이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정치보험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1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건 아껴야죠.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모아서 1,500억 기부했습니다. 예, 뭐 안철수 의원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 아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 찢어진 구두를 그렇게 신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게 과연 이미지 정치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뭐 수천억, 뭐 지금 1,000억 가까운 네. 돈 이제 계속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도 큰데 그런 분이 저런 그 양말을 신고 다닌다. 우리나라가 뭐 옛날처럼 1,000불, 2,000불 그런 나라도 아니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부부가 법조인이에요. 그 다음에 김상조 전 위원장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 오래 하셨던 분이고 네. 이런 분들이 저렇게 마치 본인이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누구를 뭐 좀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 정치는 솔직히 별로 안 네. 좋아하거든요. 예. 가난한 척하고 또 착한 척하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배포해서 어떤 표심을 얻고 또는 후원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고 실제 우리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 경찰, 청소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내보내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국회에 와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도 굳이 보이는 부분의 양말을 저렇게 찢어진 양말을 신고 다닐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또 검소한 것을 비난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검소한 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했을 때는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그 위믹스 김남국 의원이 왜 위믹스에 투자를 했냐라고 하는데 실은 김치 코인 중에서는 좀 안정성 있는 주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위메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게임 업체로서 상당히 큰 회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상장 폐지 위험성이 좀 더 없지 않나 이런 과정에서 좀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도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코인 투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일반인들 2030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이 코인 투자한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국민들의 비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걸 좀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서민 코스프레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대단히 겸손하고 소박합니다. 정말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자고 실제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고 아주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마치 김남국 의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서민처럼 보여서 코스프레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친구가 저렇게 많았어 돈이 빵꾸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아끼고 살았다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는 60억 추정되는 것을 뒤에 숨겨놓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네, 뭐 당내에서 아까 뭐 박수민 전 비서관 이야기했습니다만 근검 절약 뭐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과 다른 이면의 모습이 보이니까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 오늘 유튜브에 출연해서 전세 자금 가지고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문제가 되는 숫자가 위믹스 여기에 초기 투자금이 9억 8,574만 원이라고 공개했어요. 이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얼마? 이제 6억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본인 요즘 전세 자금 빼서 어디 살았어요 그러면? 안산에서 이사해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전재산에 가까운 전세 자금 6억을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네, 자 박 전 비서관 전세 자금 몽땅 이 가상화폐에 넣을 만한 용기 있어요? 어때요? 저는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일반 사람들도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예. 뭐
어떤 생각으로 뭐 어떤 심리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네.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야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그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른바 메이저 예. 비트코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 네. 거기에 그만큼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인들도 투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재산 신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반전이고 좀 더 충격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치인에게 불법이냐 뭐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정치인으로서 져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아무리 재산 신고에 그 비트코인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6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자산을 그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직자 신고를 할 때 모든 분들이 다 비트코인을 신고를 안 하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고위공직들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이건 역시도 좀 문제가 될 수 네. 있는 것이고 그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역시 거기에 이제 찬성을 하거나 동반으로 이제 입법 발의를 하는 것도 좀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좀 종합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저는 이것을 너무 사법적인 잣대로 유죄다 무죄다 뭐 불법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안 자체를 네. 축소시키는 것은 예.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좀 안일한 예. 시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런저런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 자체가 오락가락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서 현금 인출한 건 440만 원밖에 없다 그랬고요. 가상화폐 거의 현금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 현금화하지 않았다 한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논란이 커지고 9억 어디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해 2월 전세 보증금을 8억 원을 빼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8억 원을 빼서 그 전세 자금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 아까 우리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 지도부 이야기할 때는 원금이 보존이 되니까 그걸 미리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현금화한 게 440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현금 인출한 게 이게 과연 맞느냐? 본인이 직접 440밖에 없다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실명제 직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실제 제가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 실명제 직전에 예. 현금 인출한 적이 있어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용도는 이제 매달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부모님 용돈 그 440만 원이 전부예요? 네, 전부입니다. 현금 인출. 김남국 의원이 440만 원 인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중앙일보 보도예요. 8일 날 당 지도부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이냐 좀 설명 좀 해보라 그랬더니 본인이 설명한 게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했다는 거 다 나왔던 거고요. 이걸로 다른 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그중에 투자를 해서 벌써 많이 벌었나 봐요. 벌어서 투자 원금 9억 8천원 그대로 회수를 했고 나머지 수익금 가지고 투자를 계속해서 이게 뭐 100억까지 갔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00억까지 갔던 게 지금 아마 9억 1천여만 원, 그러니까 10배가 또 빠진 모양에 10분의 1로 줄었던 것 같아요. 1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 투자 원금 회수한 거는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이게 나갔는지 이것도 불확실해요. 근데 하여튼 안산과 여의도에 전세 보증금으로 그중에 8억을 지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금은 그대로 있고 이게 또 그대로 또 가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돈을 빼서 썼는지도 좀 불명확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도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야, 수익률이 그래도 90%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나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9억 8천 회수했고 9억 1천 했으니까 뭐 9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한 그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된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에는 저런 설명을 안 하고 예. 9억 8천을 투자를 해서 지금 9억 1천 정도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번 것도 없고 손실을 본 것도 없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예. 본인이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는 이 9억 8천 원금은 미리 다시 이 회수를 해서 전세금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본인이 이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ATM기에서 뭐 400 몇십만 밖에 안 뺐다. 네네. 그런데 현금으로 ATM에서 빼진 않았지만 예. 현금으로 다른 데로 이체를 한 거예요. 글쎄요. 그 현금화 시킨 거죠, 그것이. 네네. 현금화 시켰는데 그것을 뭐 현금화 시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예. 또 해명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 말 자체도 그러면은 그 전세 보조금 저번에는 그 처음에는 전세금이 만기가 다 돼서 네네. 그걸 빼서 5억인데 거기서 불려서 또 뭐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전세 보증금은 또 어떤 전세 보증금을 이야기하는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예.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13페이지로 장문에 그 네네. 입장문을 내고 해명을 했는데 예. 그 직전까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조선일보 보도로 시세가 좋았을 때 60억 원어치 네네. 갖고 있었다. 근데 예. 그게 폭망해갖고 지금은 수억 원뿐이 안 된다. 예. 그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는 보면 완전 거의 따블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망했다라는 거하고 저렇게 따블 쳤다는 거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 하루 상관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지금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네. 또 작년 12월 말에 조선일보가 김남국 의원에게 문의했을 때 한때 잘 나갈 때 2017년 무렵에 40억 원 정도 가량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코인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네. 작년 말에 조선일보의 김남국 의원의 답변이 이건데 9억 1천만 원어치 갖고 있다면서요. 이것도 예. 거짓말이죠. 네. 그다음에 전세 자금 6억 원 빼가지고 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2016년부터 이거 좀 코인 만지기 시작했다. 2020년에 국회의원이 했는데 근데 아까 그 유튜브 나온 거 보면은 전세 자금 6억 원을 빼갖고 LG 디스플레이 사가지고 거기서 한 3, 4억 남겨갖고 예. 10억까지 불리고 예. 그걸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16년부터 코인 만졌다는 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 사람 입에서 저렇게 분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예. 참 희한할 따름입니다. 뭐 2016년부터 했던 거는 뭐 8천만 원 정도에서 이더리움 해서 좀 망하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100만 원도 못 벌던 사람이 8천만 원 어디서 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김 의원 아까 우리 이승훈 변호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왜 하필 위믹스였냐 이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죠. 근데 왜 하필 리믹스입니까?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폭락 직전에 매도했습니까? 한참 폭락하고 있던 중에 고점은 사실은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를 했고요.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됐는데 내부자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만약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가상화폐 관계자, 핵심 관계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업계에 일한 사람과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예. 네. 자, 아까도 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본인의 재산 모두를 저렇게 코인에 넣을 수 있을 자신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아는 사람 없었고 그냥 자신이 볼 때 믿을만 해서 코인이 뭐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합니다만 좀 올라갈 것 같아서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정혁진 변호사, 뭐 신뢰가 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그 김남국 의원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위믹스 투자 자금의 근거는 네.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매 자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언제 매매했느냐? 예. 2021년 1월 달이었어요. 네. 그런데 2021년에 그 김남국 의원이 신고한 네. 본인의 재산은 11억 8,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10억을 투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삼성전자에도 전 재산의 90%를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뭐 위믹스라고 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인다. 한 1,000만 원, 몇 천만 원은 예.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믹스를 업비트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신은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정황은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빗썸에서 투자를 한 것으로 네,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돈이 그 주식 매매 대금이 빗썸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업비트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정이 좀 비어 있죠. 그것은 명백하게 이거는 네. 허위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그 김남국 의원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회의원 될 때면 8억 몇 천만 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돈 내가 변호사로 해서 돈을 갖다 벌었다. 이 말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나는 변호사 할 때 뭐 변호사들 많아지고 쉽지 않으니까 100만 원도 벌기 힘들었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 말이 그 김남국 의원의 말이 꼬여가는 것 같고 결국은 제 생각에는 김남국 의원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FIU에서 자료 받아서 검찰이 뭐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제 뭐 이 위믹스로 바로 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다른 그 코인들을 좀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좌 이체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LG 디스플레이를 갖다 팔아가지고 키움증권에다가 예수금을 넣었다가 키움증권에서 업비트로 돈이 들어가요. 빗썸으로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그런데 그때 코인을 한게 업비트에서는 그 위믹스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상장이 안 돼 있었죠 그때는요. 네네, 그쪽에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위믹스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럼 위믹스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봐야 돼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믿을만한 곳이라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죠. 그런데 이게 이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이 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새로운 그 구조를 만들었어요. 위메이드에서. 그러니까 위메이드 주식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해서 위메이드 주식이 3만 원 하던 게 10개월 사이에 2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니까 위믹스 코인 값어치가 100배가 올라갑니다. 그 4개월 사이에. 4개월 사이에 한 100배가 올라가니까 이것이 그렇다면은 100배 올라갈 수가 있으면 100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위험한 이 코인인데 거기에 전 재산을 다 투입을 했다고 하면은 뭔가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것 아니냐. 그것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왜 저렇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코인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인이 아니라 이른바 김치 코인, 뭐 조홍천은 잡코인 저런데 어때 전 재산을 다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이 보니까요. 그 위믹스를 만든 그 게임에서 위메이드가요. 또 다른 게임 업체인 웹젠 여기 오너가 누구냐면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병관 씨입니다. 그런데 여기랑 전략적 제휴를 맺습니다. 전략적 제휴를 맺고 게임 사업 여기서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업무 협약까지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료 의원 같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 했던 김병관 씨하고 뭐 교류가 있었다면은 거기서 무슨 일정한 정보를 얻어서 뭐 이거를 이렇게 뭐 이른바 몰빵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믹스 코인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에서 좀 그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상장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세일 특정 고객에게 특정 가격으로 넘겨주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그때 거의 헐값에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될 알겠습니다. 근데 김병관 전 의원과 이제 뭐 제휴를 맺긴 했습니다만 뭐 이 지금 김남국 의원하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건지 거기서 무슨 정보를 얻었는지 그런 것들 저희들이 알 수 없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남국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약 자신이 내부 정보가 있었다면 고점에서 팔지 않았겠느냐, 폭락할 때 팔았다 이런 해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전혀 내부 정보나 뭐 아는 사람 없이 본인 생각에 판단하에 했다. 이게 지금 김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평론들이 너무 좀 추정적으로 얘기가 되셔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었냐? 뭐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2030 청년들은 많이 잃었기 때문에 더 비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 정보라든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 말처럼 3만 원에 팔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뭐 5천 원, 6천 원 이때 팔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병관 전 의원이 알려줘서 빗썸을 이 코인을 샀고
그리고 나서 팔았다고 한다면 최고점 때 팔았겠죠. 근데 지금 남은 건 9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가일 때 60억이었는데 지금 무슨 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9억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50억 정도를 손해보고 팔았다는 건데 뭐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람이 그렇게 손해보고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네. 추정적이다. 예. 그리고 상장 전에 프라이빗하게 샀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뭐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빗썸에 투입하든 업비트에 투입하든 여러 군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예. 거기서 돈이 들어갔는데 왜 안 샀냐가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체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전 계좌를 김남국 의원이 공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예. 누가 코인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때는 좀 주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 부분은 뭐 다 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가상화폐 재산 등록이라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모두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춰진 재산이 있다면은 그건 좀 문제겠죠. 자, 그런데 김 의원이 한때 60억 원 정도의 위믹스를 갖고 있다 80만 개 이야기를 했는데 네티즌들이요, 전문가들이요, 이 지갑을 찾았어요. 김남국 의원이 개설했다는 지갑을 찾았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몰랐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한 100억까지도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위믹스가 127만 개까지도 갖고 있었을 때가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온 겁니다. 잠시 화면 보시면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 중에 보면 본인이 그 클립이라 그래가지고 지갑, 이게 전자지갑이래요. 뭐 가상화폐를 집어넣을 수 있는 지갑인데 거기 보면 그 내 토큰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거에 다 들어있답니다. 이게 들어있고 개설한 날짜가 나왔어요. 날짜가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클립이라는 카카오에서 만든 온라인 디지털 지갑인데요. 이 지갑에서 각 그 거래소로 돈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갑에서 돈 빼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업비트도 갔다가 빗썸도 갔다가 이 클립이라는 데서 갑니다. 근데 블록체인 탐색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갑 주소를 알면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부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검색기라는 게 있대요. 탐색기. 거기에다가 지갑 주소만 알면 이 지갑에서는 돈이 어떻게 거래됐는지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 지갑이 털렸어요. 털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제 공개한 게 있습니다. 입장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날짜가 나오고요. 클립 가입일, 요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밑에 보면 클립 가입일이나 나오는 게 2022년 1월 20일 날 지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남아있는 돈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뭐가 남아있는지 위믹스 클래식이고, 근데 종목은 사실 안 밝혔어요. 안 밝혔는데 이게 얼마가 있는지가 세 종목에 1억 3천, 뭐 5,853원 요렇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이 빨간 걸로 보시면 이건데 이쪽에 보시면은 세 종목에 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보는데 이걸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서 이게 천 몇 개가 있었답니다. 그 2022년 1월 20일에 개설된 클립이란 지갑이 1,300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그러니까 공개했던 거 그날이죠. 8일에 공개했으니까 그날의 재고를 다 누가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거 김남국 거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지갑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때 네티즌들이 찾은 게 빗썸에서 한 100억 원 가까이 위믹스를 갖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80만 개의 요 나머지 한 40억이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100억인지 아니면 최대치가 100억이었고 아니면 한 60억 정도로 그냥 원래 조선일보 보도처럼 됐을 수도 있다. 엄청 벌었다가 엄청 또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온다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네티즌들이 다 찾아낸 거죠. 예. 네티즌들이 그러니까는 또 김남국 의원이 제시한 그 자료를 제출한 그 데이터를 보고 다 추적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네. 찾아낸 게 지금 뭐 한 100억 원 가치가 넘어갔을 때가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본인이 이 위믹스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 9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저때부터
또 10분의 1이 떨어진 거예요. 예. 10분의 1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투기성이 강한 그 코인을 갖고 있었다. 예.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왜 그러면 그 투기성 강한데 전 재산을 집어넣었을까?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는 거죠. 네. 자, 김남국 의원은 오늘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문제가 제기된 지 나흘 만인데요.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책임 있는 자세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정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약간 예, 자, 검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FIU 자료 받아서 이제 검토 중이라 이렇게 밝혔는데,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초에 이 수사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왜 터뜨렸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에게 또 책임을 넘기는 일도 있었는데요. 박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석연치 않은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상거래로 이제 FIU가 감지를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 뭐 취재원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확보한 것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사 중인 사안이 결론이 나기 전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일이 사실 최근에 좀 잦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제기가 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본인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이것이 뭔가 한동훈 장관의 기획이다, 또는 검찰 수사에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또는 검찰에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논란을 수습하는 데 전혀 일말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소명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실마리들을 본인이 성실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가 나서서 이런 뭐 검찰의 배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설득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을 좀 자극하고 거스르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주객이 좀 전도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작품의 정치 수사다. 저게 정말 황당무계한 게요. 그 FIU를 얘기해요.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인데 이게 이제 공적인 기구죠. 그런데 이 FIU에서 이걸 먼저 포착한 게 아닙니다. 이 업비트가 FIU에 신고를 했어요. 그 왜냐하면은 작년 초에 빗썸으로부터 80만 개가 업비트로 들어온 겁니다. 위믹스 그 코인이요. 그러던 것이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빠져나가니까 이건 이상한 거리다. 그래가지고 업비트가 FIU에 신고를 하고 FIU가 점검을 해보니까 업비트의 신고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검찰에 또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왜곡 날조를 해갖고 한동훈 작품이라고 덮어 씌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자고요. 이거는 업비트가요,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법률 중에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요, 반드시 FIU에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업비트는 했어요. 근데 업비트는 그걸 들어온 것이고요. 나간 곳은 빗썸에서 나갔잖아요. 그럼 빗썸도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빗썸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FIU가 거의 뭐 자동적으로 이 체크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민감하게 보고 FIU 쪽에 통보를 했던 걸로 지금 보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이 또 SNS상에서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장 최고위원은 주식 매도 대금을 투자했다는데 예금은 또 어떻게 그만큼 늘어났느냐, 재산 신고 때마다 인출해서 예금 채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했고요. 정보를 갖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장 최고위원을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 사이일 수는 있는데, 예찬이만큼은 이 정도 산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맞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입니다. 로스쿨 3기인데 김 의원이 로스쿨 1기 출신입니다.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해봤으니까 안다고 전제를 하고, 3기수가 늦지만 지금 변호사 업계 봤을 때 9억 원 상당 주식 보유하는 거 쉽지 않았다. 무슨 돈으로 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억 원을 가상화폐에 몽땅 넣는 거, 이것도 비상식적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기류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주식 투자나 코인하려면 별도로 나가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하지 말고 그쪽 사업에 뛰어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잡을 갖고 국회의원 하면서 그런 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김남국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 이상 거래로 탐지했을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거는 본인이 현금을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금융 전문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FIU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조차도 같은 당 의원입니다만 이 해명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당에서 이제 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불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서 당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분들도 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뽑았을 때 FIU에 보고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건 가상화폐이고, 가상화폐가 김치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FIU에 거래소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게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돈 세탁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뭐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소명은 법률적인 부분은 믿습니다만, 다만 여전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의정 활동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왜 코인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하는 비난은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이 검소한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자라고 한다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신고법에 코인도 국회의원들 다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 비난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만 가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코인을 공개하는 법안을 빨리 신속히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서 뭐 투명한, 내지는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거 안 받고 살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무상은 아닙니다만 이 박범수 대통령 비서실의 이 농해수 비서관, 그리고 이승연 부산시의회 시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를 했어요.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얼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이라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것들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도 있고, 실제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서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이 관련된 금융증권범죄단 해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상재산에 대한 수사가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또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의 60억 의혹 겨냥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이 증권범죄수사단을 없앤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게 아니냐 이런 뭐 해석이 나옵니다. 정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직자윤리법을 보면요. 예. 제1조의 목적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하고 결국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가지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번 검수완박할 때 등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법의 취지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는 가상재산이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공직자 관련해가지고 부정한 재산이 증식될 그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보면요. 500만 원이 넘어가면 골동품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 실질적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은 몇 급 이상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거 있으면 다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공직자윤리법을 갖다 개정하는 것 자체를 국회에서 8번이나 지금 발의가 됐는데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대통령 말씀하셨지만은 증권범죄 합수단 폐지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때 황당하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한테 100억 사기치는 것보다 100명한테 1억씩 사기치는 게 1000명한테 1000만 원씩 사기치는 게 훨씬 더 나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왜 합수단을 없앴느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꾸라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법꾸라지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법을 갖다가 어쨌든 인정을 하면서 그 법의 그물을 갖다가 살살살살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을 법꾸라지라고 하면서 비난을 갖다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검수완박에다가 합수단 폐지하고 이런 일련의 그걸 갖다가 보면요. 이거는 법꾸라지가 아니고 법매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이라고 한 그물 자체를 그냥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회복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 생각은 어때요? 저는 정 변호사님 말대로 합수단을 폐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범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비난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합수단이 없다고 해서 지금 수사를 못했다.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의 등자 하나로 수사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공매도가 많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기관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 SG증권발 주가 폭락이 있었어요. 근데 폭락 전에 키움증권 전 대표가 매도해서 600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락을 피해서 한 600억 정도를 벌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남국 의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이걸 제어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지금 1년 지났는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있는 데는 당연히 처벌이 있어야 될 거고 단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올바른 시장 문화 만들어야 될 테니까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제 2차 구속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한번 보시죠.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은 부인하시는 거예요? 증거인멸 하셨습니까? 이정근 씨한테 말씀하신 거 농담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 그대로인가요?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할 날이 언제일까요? 네. 자, 어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약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됐죠. 정 변호사 차이가 있었습니까?
일단 지난번 그 기각이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는 명확하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기각하면서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증거인멸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개념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해보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50%만 있어도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것인데 증거인멸에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최소한 80-90%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였고 그다음에 나중에 확인이 된 걸 보니까 지난 4월 21일 날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이미 그때 강내구 그 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돈봉투 전달의 방법과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다 이제 자기 증거를 갖다가 없애거나 숨기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징표가 결국은 범행을 부인한지 여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각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앞서 공개된 강내구 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간의 녹취록 거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등장합니다. 보시죠. 간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건 뭐 서로 말한 건 맞지만 뭐 농담처럼 한 거다 이런 식의 해명이 있었고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제출한 거 이게 이제 이번에 검찰에서 다시 영장심사 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강내구 씨는 일단 구속이 됐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지난해 12월 프랑스로 출국한 다음에 현지에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고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다음에 그 개통한 전화를 검찰에 제출했죠. SNS나 뭐 이런 것들 다 지우고 제출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압수수색 왔을 때는 없어서 못 줬고 그 다음날 줬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상 그냥 깡통폰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승훈 변호사, 왜 없앴습니까? 프랑스에서? 아마도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 교체 주기가 한 2년 정도 되는데 과거 전당대회 이후에 이미 핸드폰을 한번 교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성은 없는 그런 핸드폰 교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모든 삶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될 것이 좀 걱정돼서 아마도 핸드폰을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신의 핸드폰에 대한 교체는 방어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장관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핸드폰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서 비난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강내구 전 감사가 구속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핸드폰을 교체한 것들 또는 먹사인의 PC가 초기화된 것들이 일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정황으로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는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려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송 전 대표가요 지난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한 말이 있어요.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자신에게는 이게 있다고 그랬는데요.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본인에게는 방어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휴대전화를 거의 깡통으로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과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고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는 전부 다 지워서 깡통으로 제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건에 대한 방어권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유시민 씨가 그때 정경심 전 교수 동양대 PC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방어권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에서 볼 때는 증거 인멸이고 그 방어권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과연 방어권 차원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 강래구 씨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깡통 휴대전화를 제출을 해서 그것이 이 증거인멸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구속이 됐으면 돈을 만든 쪽 중에서 돈을 조달한 쪽이 일단 신병이 확보가 됐죠. 그 다음에는 그 만든 돈을 전달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또 곧 검찰에 소환이 될 테고 그 다음 단계는 돈을 받은 쪽입니다. 받은 쪽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최소 10명, 뭐 20명 이상 이러니까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이 되죠. 자, 그런데 앞서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씨와의 연관성 부인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강래구 감사님은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자원공사 감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의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래구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녹취록이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기각이 돼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좀 입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니까 공공기관의 임원이니까 이런 데 전당대 특정 캠프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민주당 출신이라 할지라도. 저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구속이 된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게 맞군요. 해서는 안 되는 한 게 맞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상임감사로 이제 이른바 정치권에서 그 낙하산으로 꼽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정치 활동을 사실상 계속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이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돈봉투 사건을 어떻게 다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당면한 현안은 쇄신을 총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자진 탈당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했지만 이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할 때 보면 이것으로 이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총의가 당 안에서는 이미 모인 것 같고 그 방식을 지금 뭐 쇄신 의총을 뭐 열어서 뭐 6시간 넘게 토론을 할 것이고 뭐 1박 2일 워크숍까지 잡아서 뭐 난상 토론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일정을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분리가 된 상황이고 이 이후에 다만 민주당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구체적인 노력을 국민들 앞에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근데 지금 민주당 보면 총선 공천 룰을 정했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뭐 감옥에 있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저는 당헌 당규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3선의 한 의원들은 다른 지역을 보내야 한다거나 또는 정치 신인들을 좀 더 배려해야 된다거나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단수 공천을 하지 말고 무조건 경쟁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더 국민의힘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쇄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춰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들로 국민들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쇄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옥중 당선도 가능한 그런 공천 룰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